안녕하세요. 건축 인테리어가 김도현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는 공사관리는 이러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관리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2개 강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공사관리,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 두 번째는 네트워크 공정표의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공정표의 활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의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공사관리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관리와 공정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공사관리의 3대 요소인 시간, 자원, 비용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리 기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공사 관리를 얘기를 하는데, 건설공사 관리란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또는 실내 건축 공사를 만들어가는 기술력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게 건설공사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과 교과목에서는 건설 경영 및 공정관리라는 이름으로 이 공사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뭔가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기술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학과에 연관된 교과목이란 저희가 이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그래서 건축, 저희가 재료학이 있죠. 여러분 배우신 과목. 그 다음에 이 기술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1학년 1학기에 건축 일반 구조를 배우셨고요. 2학년 1학기에 건축 시공을 배웁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학 계열된 관련된 교과목들을 다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종합적으로 하는 과목을 공사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관리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는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니셜을 떠서 P, D, C, A라고 합니다. PDCA. 그래서 플랜, 계획을 짜고 두는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고 있으면은 그 다음 액션을 취해서 다음 작업을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진도가 늦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도를 빨리 하든지 사람을 더 많이 투입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는 일반적인 관리학에서 얘기하는 PDCA라는 과정을 저희가 공사 관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관리라는 특별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공정표라는 것을 주로 배우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공정표를 왜 만드느냐? 이 공정표를 짬으로써 여러분이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이 공사는 한 100일짜리 공사구나라고 플랜을 짭니다.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현재 진행을 하죠. 액션을 취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가 들어오고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죠. 레미콘 작업도 하고 있고 크레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하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체크한 결과를 가지고 환류를 하죠. 그래서 PDCA는 일반적으로 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PDCA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설 공사 관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시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다루는 건 시간을 다룹니다. 시간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다루고서 그 다음에 얼만큼의 자원이 들어갈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공정표를 작성을 해서 일정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작업을 하루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리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코스트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표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고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 부분 또는 진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비용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량을 건설 현장에
10명의, 통상적으로 10명의 사람이 작업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뭐 100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적인 과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한 일정 타임에 100명을 쓰고, 그 다음 주에는 사람을 아예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한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정관리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공정표를 작성을 해요. 작업을, 개념을 생각해서 일정을 작성해서 시간 계산합니다. 전체 며칠이 걸리는 공정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하루를 줄였을 때, 공기 단축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큼 상승하는지 이것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투입되는 뭐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에 현장에 1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10명의 인원을 전체 공기에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까지 가서 저희가 자원 배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 관리, 특히 공정 관리에는 일정 계산에 해당하는 시간, 그 다음에 공기 단축에서 비용 요소가 들어요. 공사비, 그 다음에 그 일정 투입량에 의한 사람 같은 자원 배분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시간, 비용, 자원이 우리가 공사 관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들을 순서대로 네트워크 공정표로 대변되는 공정표를 우리가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거든요. 그 활용 과정에서 요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 영상 자료는 12번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12번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리라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PDCA를 한다고 그랬죠. Plan, Do, Check, Act 해서 요 과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시공 관리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어떤 항목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 살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살펴보는 공정을 관리하는 툴로서 저희가 공정표를 사용하거든요. 공정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사용하는지, 네트워크 공정표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를 한 2번 정도, 여기 2시간 정도 할 거고요. 제가 이건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는 장점이 뒤에서 2번째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요. 이 작업의 선후관계, 유기성이 아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작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의 간단한 문법이 필요합니다.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규칙에 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공정표 자체가 작성하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분차분히 기초적인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규칙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래서 작성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 수업에서는 한 6시간 정도 사용을 합니다. 6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공정표에서 시간을 입힙니다. 타임을 여기다 입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계산합니다. 시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을 계산해서 여기서는 이제 타임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타임을. 그럼 이게 공정표가 작성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왜 작성하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작성을 하죠. 그래서 활용에는 한 4시간 정도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용 구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 개념을 합니다.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비를 가지고 최적 공기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비하고 직접비를 합쳐가지고 공기가 줄어들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를 줄이게 되면요, 저희가 돌관 공사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오버타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줄임으로써 어떤 게 있죠? 간접비라고 하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날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차분차분히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줄면은 직접비는 상승하는 반면에 간접비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총 공사비를 가지고 최적 공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코스트가 제일 작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진도 관리. 이 진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열흘 10일인데 10일에서 만약에 어떤 작업이 진척이 덜 됐다 그러면 요것들을 제 궤도로 올려서 어떻게 공기 안에 맞춰야 되는지 타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진도 관리, 이 최적 공기 산출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용어이 나지만 여기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스트가 됩니다. 코스트. 진도 관리도 코스트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원 배당을 합니다. 하루에 10명이 현장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10명을 잘 배분해서 골고루 인력들을 그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게, 피크가 몰리지 않게끔 하는 거, 이거는 자원 리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공사관리의 세 가지, 시간과 비용과 자원을 저희가 공정관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12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입니다. 강의 목표는 제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정관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첫 시간에 여기 정리를 다 했는데 요걸 한번 찬찬히 보면서 저희가 어떤 거를 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공정관리가 있잖아요. 공사관리랑 공정관리 항목에서는 시공관리의 3대 목표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3대 목표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 5M이라고 하는 M으로 하는 맨, 메소드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편하게 스펠이 다르긴 하지만 M자로 다 그걸 맞춰가지고 5M으로 저희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공정표에는 사선식 공정표라는 게 있고 횡성식 막대 그래프라는 게 있고 저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공정표도 공정표의 종류가 됩니다. 그 공정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바나나 커브라고 하고요. 또는 S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은 저희가 좀 천천히 갔을 때랑 빨리 갔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곡선이 이렇게 진도 곡선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가 마치 바나나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나나 커브라고 얘기도 하고, 진도 곡선은 이렇게 처음에 느리게 가다가 궤도 올랐을 때 빨라지기 때문에 느리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종료 시점에서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S자 커브와 비슷하다고 해서 S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도 관리할 때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된다는 거, 두 가지 사용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많은 시간 할애해야 할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그래서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랑 퍼트라고 하는 이 방법론, 이 두 가지 방법론에 설명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 CPM이라 부르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공정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점. 이렇게 보시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점과 점 사이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점을 저희가 이벤트라고 합니다. 또는 절점이라고 하고요. 결합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요 사이에 1번, 예를 들어 1번과 2번, 3번이라 했을 때 1번과 2번 사이를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활동이 됩니다.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더미라고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 더미는 가상의 작업입니다. 왜 이걸 만드느냐?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용어를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얻어서 주공정선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패스라는 걸 찾습니다. 이 주공정선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굳이 건설공사 아니어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공정선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경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긴 경로에서 하루가 늦어지면 전체가 다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향해 가는 이 여러 가지 경로가 가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저희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그래서 거기서 가장 긴 경로가 하루가 늦춰지면 전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를 주공정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긴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 계산법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지만 주공정선은 간단하게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주공정선은 관리 포인트가 되는 작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롯. 여유 시간은 그 작업에서 말 그대로 여유예요. 얼만큼 늦어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안 주는 거. 그래서 여유 시간에는 전체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여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아마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 구배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비용 구배는요, 이 구배는 한문인데요. 풀어서 얘기하면 기울기예요. 기울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하루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루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만큼 상승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오늘 벽지를, 도장이라고 할게요. 도장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6일이 걸려요. 6일이 걸리는데, 일정 때문에 이 도장을 5일을 작업하에 끝내야 돼요. 그럼 하루를 줄여야 돼요. 1일 단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낮 시간에 해야 될 6일을 해야 될 거를 하루를 잘라서 나머지 시간에 밤 시간에 태워야겠죠. 밤 시간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용이 낮에 일하는 시간에 더하기 야근 수당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공사비가 증가하겠죠. 하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비용의 기울기라고 해서 비용 구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겁니다. 코스트가 최소가 될 때 저희가 최적의 공기를 찾는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최적 공기 산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은요, 시공의 3대 목표 또는 시공의 관리 포인트죠. 시간, 그 다음에 코스트 비용, 그리고 리소스 자원, 요 세 가지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느냐, 싸게, 그 다음에 빨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싸고 빨리 하는 거, 그런 3대 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에서 더 살펴보고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지 개념도 이해되시고 나중에 시험 준비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관리 관련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정표 작성 및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인데요. 작업과 작업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에 맞춰서 기초, 설비, 굴조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절점과 절점 사이에 화살표 위에 작업을 쓰고 밑에다 통상적으로 작업 일수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크리티컬 주 공정선이라 부르는 크리티컬 패스가 있는데요. 그럼 이 공사는 가장 긴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왔습니다. 2번에서 3번 거쳐서 4번으로 오게 되죠. 이 점선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더미가 됩니다. 더미는 없어도 되는 건데 논리성이나 전후 관계 때문에 추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4번 가는 방법은 설비 공사가 끝나고 골조 공사가 끝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스가 경로가 나오고, 또 그 다음 공사가 있고, 5번에서 6번, 7번 가는데 또 5번에서 7번 갈 때 창호 공사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1번에서 2번, 4번, 5번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봐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되겠죠. 먼저 1, 2, 3, 4로 와서 5에서 직선으로 가냐 아래로 가느냐 해서 2가지가 되고요. 1, 2 바로 4로 와서 5 와서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4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4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가장 긴 경로는요, 7일, 여기하고 위에 공사, 설비랑 골조 중에 골조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지배를 하게 되죠. 이건 하나니까 가고, 요 위에 라인에서는 외벽과 마감 5에서 7을 가는 방법은 20일이 있고 하나는 4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공정선이라 부르는 거는요, 어디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를 칠게요. 이거 들어왔을 때 주공정선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경로. 이 4가지 경로 중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이 네 가지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는 동그라미 1, 2, 4, 5, 6, 7 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지만 1, 2, 3, 2, 3, 4로 가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두 개 와서 여기서 두 가지로 분기되죠. 이렇게 가서 바로 7 가는 방법이 있고, 1, 2, 3, 3, 4, 5 마찬가지로 6, 7 가는 방법과 여기서 바로 7로 가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 가장 긴 경로는 이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일수는 7 더하기 12 더하기 3에서 요거 20일 더했더니 얼마요? 네, 20, 30, 42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사 기간은 42일이 되고, 이 42일을 지배하는 경로, 이 노란색으로 친 거 있죠. 이게 저희가 계속 구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주공정선이 됩니다. 이 주공정선을 관계로 저희가 그 관리의 키포인트로 놓고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3차 시부터 계속적으로 12차 시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네트 공정표를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공정관리 기법과 기사시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분야를 보시면요, 건축 산업기사, 건축 기사 직무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2차 시험에서 보면요, 건축 산업기사가 올해 바뀌었죠. 공정관리, 그러니까 작업형이 아니라 이제 이게 필터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정관리가 들어와 있고요. 마찬가지 기사도 똑같이 공정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범위도 거의 비슷하고요. 교과목도 비슷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역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특징이고요. 공정관리는 둘 다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2차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시공학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마 공정관리까지는 저희가 아마 여러분 학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채워 나가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실내건축산업기사랑 잘못됐네요. 실내건축기사예요. 이거는 기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목이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이 달라졌어요. 과목이 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 네 가지, 네 개 필기였던 게 이제 세 개로 바뀌고요. 여기 작업형에서 요거는 똑같아집니다. 과목을 좀 통합했어요. 그래서 요기 1시간짜리 실내 디자인 시공 실무에도 공정관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큐넷을 한번 보고 참조를 했고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산업기사나 기사나 둘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과 학생들이 시험을 보시는 그 건축 관련 기사나 실내 건축 관련된 기사에 2차 시험에는 공정관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되고, 물론 실내 건축 산업기사의 공정관리는 조금 양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공정표를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워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고서 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제가 강의 개념에서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나열된 용어 중에서 한번 4개를 선택을 해서 이 책에다가 4개 1번 용어 그 다음에 뜻을 한번 적어보시고, 2번 용어 얼마 뜻 적고, 3번 4번 이렇게 해서 요 교재를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CTL에 업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교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링제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받으면은, 스프링 교재를 받으시면은 거기다가 공부를 하시고 찍어서 바로바로 CTL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강의가 수료가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및 실내 건축공사 공정관리 기법의 1차 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